반갑습니다. 김문환입니다. 제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는데요. 요즘 그 시기적인 그런 좀 상황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그냥 나중에 어떤 이 세탁 산업에 대한 그런 제 어떤 생각을 좀 길게 한번 영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영상을 만들지 않았었는데요. 요 근래에 좀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그런 질문 내용들도 있었고, 또 제가 어차피 나중에 영상을 올리더라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세탁 산업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짧게 좀 영상을 좀 만들게 다시 또 됐습니다. 오늘 큰 틀에서는 세탁 산업을 좀 제대로 알자, 또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들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세탁 단가가 이렇게 된 과정, 그리고 거기에 뭐 좀 덧붙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세탁공장 사장님들이 좀 이것만은 좀 하지 말자, 아니면 좀 알고 하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단가 형성의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가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안 갖고 계세요. 그냥 뻔한 얘기로 이거죠. 너도 나도 경쟁 붙어서 그냥 싸게 한다. 내가 100원 하면 쟤는 80원 하고, 내가 80원 하면 쟤가 70원 한다. 이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앞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세탁 산업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탁 단가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지금은 단가가 정해진 단가에 누가 이 단가에 맞추느냐에 목숨을 걸고 있지, 다른 생각을 할 겨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법이 만행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왜 불법 하지 말자, 근로노동법 지키자, 환경법 지키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회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그런 질문을 던져요. 이 세탁 단가가 누가 정했는지 아냐고. 모르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되든 40년 되든 60년 되든 세탁 공장이 먼저 생긴 게 아니거든요. 호텔이 먼저 생겼을 거 아닙니까? 병원이 먼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빨래를 빨기 위해서 옛날엔 다 거의 직영 개념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이제 그 컨설팅 설계, 기초 설계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 주로 누가 연락이 오냐면 그거를 짓는 건설사들이 연락이 와요. 아니면 개발사가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요번에 1000병상짜리 병원을 짓는데 세탁실 설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요번에 호텔을 짓는데, 아니 리조트를 짓는데 이 세탁실 설계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쭉 설계를 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직영 자체 설계예요. 그럼 원가를 무슨 개념으로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했을 때의 원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 기억으로 2000년도에 그렇고 90년도도 그렇고 직영 세탁 공장을 하다가 이게 이제 외주로 전환이 돼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보다 외주 주는 게 나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그때 그 세탁 단가를 어떻게 정하냐면 자기네들이 원가를 뽑았을 때 개념으로 정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빨래할 때 우리 들어가는 원가가 이거였으니까 걔네들은 설비비에 대한 개념,
또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 원가 개념으로 외주를 줘버리다 보니까 그 세탁 단가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는 게, 그때 당시 그 뭐 우리나라 뭐 대기업 호텔들이 견적 의뢰가 와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럼 이제 얘네들이 그때는 공개 입찰보다 자기네들이 제안서를 돌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장들 5군데다 그러면 5군데다 제안서를 들고 왔어요. 와서 주면서 입찰을 참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입찰서를 써서 뭐 LG든, 지금 이제 그 LG 아워홈이 저 나우누리 파주에 그 세탁 공장을 크게 차리기 그 전, 아주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보고 반문을 해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비싼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단가가 그건데, 그러면 얘들이 얘기를 해요. 아, 저쪽에 어디는 얼마고 얼마고. 가만히 그 공장 보면 걔들이 거의 직영점에서 뛰쳐나오는 공장들이에요. 그럼 막 그때 270원, 350원 막 이렇게 단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그 여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그 호텔들이 외주로 전환하면서의 세탁 단가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모텔을 하던 이런 공장들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을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하향 평준화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350원, 400원, 450원의 시트 단가를 정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저렇게 됐지? 더 열받는 거는 그거에 대한 또 해결책도 없어요, 지금요.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쭉 말씀을 드리면 참 답답하죠. 뭐 별의별 소리를 제가 다 듣고 다닙니다, 지금. 결론은 우리나라는 세탁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참 뭐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몇 날 며칠 얘기해야 될 문제고, 아무튼 오늘은 단가 형성에 대한 문제. 자, 그러니까 그렇게 호텔 공장들, 호텔의 직영으로 하던 이 대기업들이 이거를 외주로 전환하면서 지들이 뽑은 원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시장에. 그리고 거기에 무지한 세탁공장 사장들이 멍청하게들 그 단가를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옷에 사람을 맞춘 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되고, 노동법이냐 환경법을 지킬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짜장면을 8,000원 받는데, 지금요 대한민국 평균 8,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 짜장면을 2,000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서. 자, 8,000원 받는 짜장면을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이 전체가 2,000원을 받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첫째, 중국 그 음식점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둘째, 불법이 만행되겠죠. 2,000원에 짜장면을 만들려다 보니까, 예? 불법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반죽 비벼야 되고, 쓰레기 몰래 버려야 되고, 그리고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밀가루 값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요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8,000원짜리 짜장면을 2,000원에 받는데. 근데 더 제가 슬픈 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우리 스스로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속위에 경일게요. 아무튼 뭐 제가 영상을 이래서 안 올립니다. 열받아가지고. 자, 물론 세탁공장 사장님들이, 자 그러면 어떡하냐, 2,000원짜리 짜장면 8,000원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냐, 그럼 뭐 단합을 하자, 파업을 하자, 뭐 서로 고발을 하자, 그 내용 아닙니다. 그 의미 없어요. 이거는 새로운,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새로운 방법입니다. 뭐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세탁 단가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탁 산업이 발전할 수 없었던 거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그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와이셔츠 2장이요. 와이셔츠 2장 값 세탁 비용이 2,400원에서 3,000원 합니다. 그것도 배달도 안 해주고. 우리는요, 룸 하나를 전체 세탁을 해도 2,000원, 3,000원을 못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짜장면 8,000원짜리를 2,000원 받는 게 아니라 돈 1,00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호텔 산업을 발전시킨 거는 세탁공장 사장님들의 뼈골이 들어가서 피와 땀이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호텔 산업이랑 관광 산업이 발전된 거지 니들이 잘나서 발전시킨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아니 어떻게 와이셔츠 2장 값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그 말이 되냐고. 어떻게 호텔 룸 하나에 시트 나오죠, 두레 커버 나오죠, 베개피 뭐 4장 나오죠, 타올 전신 타올에 왕창 나오는데 3,000원을 못 받습니다. 와이셔츠 2장 값을 못 받아요. 그것도 사그다리 배달해주고, 뭐 배달만 해줍니까? 차곡차곡 층마다 갖다 줘요. 그리고 결제도 아니 와이셔츠를 갖다 주면 받지. 우리는 한 달 만에 받아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분실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결론을 내지만 대한민국 호텔 산업, 관광 산업, 세탁 공장 사장님들이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지함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주 이것 때문에 사기꾼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여기 제가 공장 하나 오픈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한데인데도 뭐냐면 로라 있죠, 로라.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불판 로라라는 게 있습니다. 로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체스트 로라, 그냥 뭐 불판 로라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벨트 로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저는 불판 로라 안 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불판 로라는요, 한 30년 40년 전에 아까 제가 90년도만 해도, 제가 세탁공장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그때 1톤 봉고차 기름 만땅 채우면은 10,000원이 안 들어갔어요. 30년 40년 전에 외국에서 쓰던 노라가 불판 노라입니다. 기름값 쌀 때. 불판 노라를 쓰면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품질은 좋습니다. 불판 노라는요. 그렇게 개발된 기계예요. 그러면 품질이 좋아. 다림질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벨트로라보다 2배 이상 먹습니다. 2~3배 먹습니다. 뭐 여기에 물론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뭐 속도, 시간당 처리량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그런 거 다 집어치고 불판 노라를 쓰면은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호텔 지들이 좋은 겁니다. 호텔 지들의 세탁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판 노라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0년 40년 전에 또 그 노라밖에 없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노라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세탁 공장 사장님들이, 좀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그냥 앞뒤 안 재고 멍청하게들 그 노라 쓰는 겁니다. 아니 8,000원짜리 짜장면을 2,000원에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맞는 장비를 써야죠. 그럼 저는 그렇게 설계를 안 해요. 불판 노라 설계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의 그런 개념으로 딱 설계를 해놓으면 다른 업자들이 와서 그래요. 아이고 이거 불판 노라를 써야지, 품질도 나쁘고, 벨트로라 주름 간다 이거예요. 주름 간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주름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접어놓으면 그 주름이 더 가는데. 원가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지금도 불판 노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래도 지들이 빨래 못합니다. 호텔이나 병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실 조금 너무 답답하고 아쉬운 게 많아요. 저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마 드물 겁니다. 우리나라에 저도 지금 30년 넘게, 올해로 지금 32년 되는 것 같아요. 이 업에 있으면서 참 저는 이 업의 특이한 경험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랜드 슬램을 다 달성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많아요. 또 힘든 것도 많고. 저는 오리지널 산업용 세탁 공장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탁을 나누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거든요. 홈클리너 시장, 그러니까 지금 코인 세탁이나 셀프 세탁이나 세탁소 이쪽의 개념이 있고, 산업용 세탁의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 옛날 경성기계, 경북기계, 이런 산업용 기계들 쪽에, 저는 이제 그쪽에 있는 분야인데, 같은 세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졌다고 보는데, 먼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외의 그 바이어들과 그쪽에 있는 이쪽 관련된 업체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발전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그 산업에서는, 산업용에서는 아주 후진국. 제가 베트남을 이나 동남아를 이렇게 1년 2년 가면 해마다 걔들은 발전돼 있어요. 오히려 중국은 이미 저는 한국을 앞섰다고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우리 세탁 산업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거기서 발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업자들 맨날 사기꾼 소리 듣고, 세탁 공장 사장들은 우리 기계업자들 욕하고, 저는 속으로 그 사람들 욕하거든요.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메이저 공장들, 연매출 50억씩 하든 100억씩 하든 공장들, 제가 보면 한심합니다. 한심해. 지금 다 웬만한 거 매물로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론 저는 세탁 공장 사장의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기계를 같이 하는 것 뿐이지, 저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포함된 사람이에요. 지금도 세탁 공장, 북한에도 제 개성 공장이 아직 남아있고, 저는 양쪽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로들 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나중에 이 업을 제가 떠날 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제 스스로도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무지함이 우리나라에 큰 100억을 들였건 200억을 들였던 그런 공장들도 무지함이 똑같고, 그런 얘기를 한번 쭉, 사실은 제가 이 업을 떠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아무튼 오늘 좀 자꾸 요즘 금액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셔서, 또 성능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올 봄에 어느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되게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세탁 산업에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한다기보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50보 100보입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아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산업 발전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 외부의 어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8,000원짜리 짜장면을 2,000원에 봤는데 이거를 다시 3,000원 4,000원 올리냐, 우리 스스로 안 합니다. 아마 누군가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올릴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세탁공장 사장님들 계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그만두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뭐 대한민국 그렇다고 제가 극단적으로 세탁공장 다 망하는 거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2,000원짜리 짜장면을 받으면서도 물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하시면은. 제가 아까 뭐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반평균 잘라 먹는 거는 저 꼴찌에 있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공부 못하는 애들을 더 반에 들여오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10등 하는 놈을 자르면 반평균 올라갑니다. 9등 하는 놈 자르면 반평균 올라가듯이 그런 방법을 쓰시면 오히려 수익성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많은 고민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